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경석 공보 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 담당관 직무대리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 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보 담당관은 공보팀과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은 10억 1,566만 4천 원입니다. 14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략적 기획 보도와 소통하는 공보 활동입니다. 울산교육의 성과와 과제,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 2023 본예산 등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및 학교의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 교육 일상 회복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성명서 등을 제공하였으며 교직원, 학생, 시민으로 구성된 울산 교육 소식 기고단을 운영하여 기고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체감하는 울산 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학교, 학생 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 예방 댄스 챌린지 영상,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학생 밴드 영상,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웹 드라마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직원 직접 참여를 통한 학교 생활 정보 및 교육 정책 소개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직 교사가 직접 초등학사 및 책 읽기를 안내하였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적 기획 보도와 소통하는 공보 활동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민과 울산 교육 비전 공유로 교육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홍보로 지역사회와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학교의 주요 사업 보도자료 및 미담 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언론 보도 및 왜곡 보도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정책 및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발굴하겠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질의 보도 자료 작성을 위한 교직원 언론 홍보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울산 교육 소식 기고단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 사례 중심의 기고문과 칼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울산 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사업 목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울산교육 주요 교육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짧은 동영상 공모로 학생 참여 분야를 신규 발굴하겠으며 웹드라마 확대 제작으로 연기자 또는 연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요즘 학생을 소재로 다큐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울산 교육 정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5개 매체, 관용 차량 부착 광고, 누리집 배너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여 이해하기 쉽고 시의성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매체 이용 행태를 반영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 담당관에선 적극적인 공보, 홍보 활동으로 교육 정책이 시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 담당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경석 공보 담당관 직무대리께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감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2년 업무 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 1월 말에 결과가 발표되어 책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등급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가족 모두와 울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2023년에도 더 청렴하고 더 공정한 울산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46쪽입니다.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입니다. 감사 인프라 등 4개 분야 감사 활동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교육청은 4년 연속 B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위직 청렴도 진단 결과입니다. 5급 이상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진단 결과에서 3개 분야 전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개인 청렴도에서 매우 우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 교육을 위해 청렴 대책 추진단 등 청렴 기반 구축과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그리고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한 청렴 문화 조성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청렴 대책 추진단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 TF팀을 확대 운영하고 신고자 중심의 공익 제보 신고 시스템, 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바탕으로 청렴한 울산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렴 원탁 토론회, 청렴의 날,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출장 내역 등의 정보 공개와 취약 분야 상시 특정 감사 운영으로 우리 교육청 내 외부의 교육 부패 근절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컨설팅 및 청년 인사 초청 특강으로 구성원들의 청년 민식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위직 청년도 및 부패 위험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고 반부패 추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올해는 청년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의 추진 계획에 있는 세부 사업 내용과 추진 시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적극 행정과 소통으로 자체 감사 활동 강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는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에 중점을 두고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실태 등 청년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 등 취약 시기에 꾸준한 복무 감사 및 공직 감찰 활동으로 부조리 발생의 사전 예방과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상시 감사 체제 구축으로 비위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품 및 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신체폭력 등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 중심 및 현장 지원의 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교육 현장을 도와주는 열린 감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청렴한 울산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단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 성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학교 포럼, 모듈러 교실 홍보, 언론 보도, 지상파 방송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출발 연수, 스마트 전시 체험관 운영, 우수학교 시설 견학 등 역량 강화 연수와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대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정책 및 실무 협의회, 역량권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 등이 수록된 길라잡이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사 추진을 위하여 21년 6교, 22년 6교 등 총 12교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10개교의 모듈러 교실 인대를 완료하였으며 한 개교는 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생 중심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2년 영역 단위 사업 5교는 올해 3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방곡초는 22년 8월 공사가 완료되어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온양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3년 공간 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선정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교육청과 총괄기획과와 함께 진행한 학교 공간 혁신 배움 난장 프로그램이 UIA 대한민국 골든큐브 어워즈 어린이 건축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입니다. 울산 다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 중심 미래학교 비전 및 특색 교육활동 모색을 위한 교육기획과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기반으로 사전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시설 복합화 관련 설명회와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 시도 우수 사례 견학 등 선진지 시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교원 지원단 운영으로 도움 자료 개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부교육감 주재 월 1회 정책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사 추진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3년 사업 대상 4교에 대하여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하며 21년 대상 6교 7개동, 22년 대상 6교 8교 등에 대한 시설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중 수업 결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대상 6교, 22년 대상 4교는 모듈러 교실 임대를 추진하였으며 22년 대상 1교는 임시교실 전환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2년 대상 1교에 대해서는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1년에서 22년 대상 학교 10교에 대하여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BTL 사업은 그린스마트 사업 중 25%를 임대형 민가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1년 BTL 사업 대상인 방어진초는 23년 2월경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며 현재 교사동 철개 중에 있습니다. 22년 BTL 사업 대상교인 농소중, 청량주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어 실무 협상 및 본 협상을 거쳐 9월경 실시 협약 체결 후 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2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대상 학교 울산공고는 사전 기획 및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한 고시를 23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학교 공간 혁신 다단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울산 학교 공간 혁신 다단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23년 영역 단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공모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초등 3교, 중등 2교 총 5교입니다. 학교별 사업 규모는 공사비 3억 5천을 포함 학교 운영비, 촉진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 총 4억 898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 학교 단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교인 온양초는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3월 중 공사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획과와 촉진자, 설계자 등 전문가 풀을 확대 구성하며 다단 프로젝트 운영,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례의 공유회와 공사 현장 방문 컨설팅, 다단 프로젝트 운영 컨설팅 2회 이상 추진하면서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관 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언제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철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형근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정현원 예산 현황 사무본장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2022년 행정국 주요 성과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심사에서 우리교육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개 부문 종합 가등급으로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재정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를 27교에서 30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 추가 배치 및 교육복지사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정보점수제 실시와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시험으로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 협약 체결로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사소통대회, 노사환경과 문화대회 등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조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교육시설과입니다. 기관 설립 추진을 통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구간절곶 해오름 야영장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 및 환경부 공모를 통하여 무상으로 107개 학교에 143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비상대책본부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학교 방역인력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신호기, 무인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통안전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통안전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96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가칭 울산 효문초 서사초 신설 사업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하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매입 및 처분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학기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학예 휴양소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직원 동아리 등 밝고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보제도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자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재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청렴계약제 및 물품 통합계약을 운영하고 지역 내 생산품 구매를 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육복지 안전망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교복비, 유아학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책자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력관리협의회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최초 시행하는 교육공무직 상담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사합 한마음 행사를 통해 지방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노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노무관리 맞춤형 연수 실시로 현장 지원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서생초 이전 설립공사, 가칭 제2효문초 신축공사, 가칭 제2약수초 이전 설립공사, 가칭 서사초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면 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 재난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재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밖 스쿨존 도차도 분리 현황 전수조사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예방 컨설팅 및 훈련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책자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 교육 여건 개선과 소관입니다. 첫째, 적정 규모 육성을 위하여 학교 신시설 등 교육 여건 최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복산 초등학교를 이전할 예정이고 2025년 울산 효문초등학교 설립, 약수초등학교 및 서생초등학교 이전, 2026년 서사초등학교 설립, 27년 다운 유치원 설립, 28년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 강동초 학교 부지에 사업비 498억 원 규모의 울산 미래교육관을 2026년 개관 목표로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재산 보유 현황 및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감사관님 질의를 좀 하죠.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결과가 상위권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 대상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청렴 체감도를 평가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내 외부 고객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부 직원 또 우리 교육청하고 업무를 했던 외부 고객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랜덤으로 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요번에 한 7, 80명이 됐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으로 하면은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 지금 직원 수가 많잖아요. 네네, 한 그걸 3%. 전부 다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 280명을 이제 랜덤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한 3~4%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뭐 나름대로 공신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만 뭐 3~4%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지금 뭐 기관이 공이하게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3~4% 수준에서 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청렴 체감도 부분에 네, 다른 건 다 이게 상위권이고 시도 교육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는데 감사관님 네, 내부 청렴 체감도에 보면은 4등급 2018년도죠. 네네. 4등급, 3등급, 2등급 쭉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3등급으로 또 떨어졌다 그죠? 네.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한 3.4점 정도 이제 하락이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예. 네네. 예.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어떻게 상승을 시키려면은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걸 조금 네, 간단하게. 네, 예. 청렴도 평가가 2022년 이전에 하고 평가 방식이 달라져서 점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이전에는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 방지 시청 평가를 각각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두 개를 합쳐서 종합 청렴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타 시도나 교육청에 비해서 모든 점수에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네. 아니 월등히 앞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네네. 내부적인 부분에 한 5.5 정도가 네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앞서는 건 맞는데 네네. 그래도 수치상 나온 부분들은 내부의 청렴도에서는 3.4%가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감사관님은 그 어떤 조사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진 수치는 분명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청렴도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뭐 2등급 정도라도 유지를 하려면은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네.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그린 스마트에 봅시다. 지금 2022년도 그 추진 사업에 한 6개 학교가 지금 돼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총 학교 수는 8개인데요. 예, 두 예. 개는 좀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6개 그건 이제 사업은 BTL이니까 빼고 예, 6개 사업 맞습니다. 6개 정도가 되죠. 예. 지금 뭐 타시도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요인으로 해서 이게 예산 부분이 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비라든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추가로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보돼야 해야 할 상황입니까? 우리 울산교육청도? 예, 예. 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건물이 있고 또 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연계동으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그 맥락을 파악을 하시고 네네.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정을 하고 네.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마 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그린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의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 재정복지과에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또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복지사 부분에 이번에 좀 채용이 됩니까? 보완이 좀 됩니까? 예, 6명이 보완이 됩니다.
전체 6명 지금 50명이잖아요. 50명인데 6명 더 채용을 해서 56명이 됩니다. 56명. 예. 그럼 56명이라도 전체를 따지면 20%가 넘지가 않네요. 20.4% 정도 되고요. 20%도 안 네, 되고만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20% 내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교육복지사 채용이 어느 정도냐라고 오늘 질문을 한 거는 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다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은 뭐 20% 수준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되네,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는 그렇고요. 또 하반기에 아니 뭐 그렇고 올해는 못 넣으니까. 정원을 요청해서 예. 아니 그 정원을 빨리 좀 요청을 하셔야 돼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복지사가 147명이나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많이 지금 유치가 돼가 있는 편이에요. 네, 최대한 그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울산이 교육복지사 부분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하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작년 기준으로는 하위가 아니고요. 한 9위 정도 됩니다. 뭐 내가 알고 있는 12위나 13위 되고 있습니다. 무슨 구입니까? 아무튼 네. 그 부분을 뭐 이제 올해 새해니까 네. 어떻든 간에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을 채워가지고 그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 그 우리 교육복지사의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 행정국의 어떤 그 관심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하시라니까요. 뭘 네. 최대한 노력합니까?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놓고 아무도 다 안 했는데 알겠죠? 네. 새해에는 이 교육복지사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어디 물어봐야 되지? 우리 재정복지과장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네. 우리 시에서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 전출금 전입금. 이제 전입금 받는 거. 비법정 전입금 있습니다. 네. 그 전체 한 법정이 2,800 2,855억 정도 됩니다. 많죠? 2,855억요. 예. 거기 보니까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 특히 그 법정 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비법정 전입금 네, 말씀하시죠? 협력. 네. 비법정. 보통 협력에 의해서 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협력 지금 잘 안 되죠? 지금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그 비법정 전입금이 총 296억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무상급식비가 250억으로 84%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가 23억으로 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에 의해서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되어 오고 있고 나머지 뭐 인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조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보다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는 거 하면은 비법정 금액 중에서 다른 건 다 놔놓고요. 비법정 금액이 뭐 제일 많은 게 그 우리 급식비잖아요. 네. 놔놓고 그다음 그 아까 이야기했던 교복비 네. 무상 이 부분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지금 30만 원 다 넘어요. 예, 맞습니다. 책정이. 네. 근데 유일하게 울산에만 25만 원이에요. 그게 또 하나 바뀌었죠. 올해는 이제 그래도 25만 원 해가지고 계약했을 때 그 뭐 21만 원, 22만 원 따지지 않고 다 이제 주는 걸로 전액 주는 걸로 바뀌었죠. 정액 지원을 주는 방법이 그 부분 변경이 잘하신 것 됐습니다. 같고 그 아무튼 그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시 우리 교육청 뭐 협약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6대4로 지금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25만 원인데 5만 원 정도의 인상을 시켰을 때에 우리 교육청, 시청, 구군까지 다 되는 거죠. 매칭으로. 대략 12억 정도 되는데요. 어. 하면 뭐 교육청이 7억, 시가 4억,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그거는 1억 정도 요번에 이제 그 어떤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국장님이 이 부분 풀어내세요. 아니 그 전국적인 그 수준은 맞춰야지 전국적인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저희가 두 차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 두 차례든 세 차례든 그거는 협의를 제가 뭐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애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요거를 올해는 꼭 교복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임시회 할 때 우리 권한 대행님께서 학교 숲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태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과장님? 예, 실과장 장대입니다. 예. 제가 서면 질의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학교 숲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드려 놨는데 우리 울산에는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지금까지 전체 대상은 64개 학교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4개 학교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한 학교를 보면 한 20년이 넘잖아요. 그죠? 예, 2010년부터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전남 조직 있습니까? 지금 전담 조직은 뭐 수목관리 조직은 시교육청에 2명, 예. 그다음에 강북교육청에 1명, 강남교육청에 1명씩. 아주 미비하지요. 예, 예. 학교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관리 안 했지요. 관리 주체는 일단 시청인데. 예. 아니 사업부 시청이라도 시청에서 우리 관리만 저희가 하는데 전담 조직도 있고 저희가 학교별로 또 별도로 수목 유지보수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계약이 돼 있는데 한 3년간 단위로 한 대사학교, 고등학교 또 지역청은 또 지역교육청대로 수목관리 전담팀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이트하게 학교 숲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숲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또 그거에 별도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현장에서는 말이 많이 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도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콜센터를 위해서 유지하면서 콜센터의 운영을 1년 내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콜센터 작년에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면 시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예. 그 현황을 예. 전체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얼마나 20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할 부분이 예. 다른 시에서 관리할 부분 내놓고요. 예, 우리 예.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가 있는지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돼가 있는지를 예.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장님이 봤을 때 미비하다면은 예. 이번에 시정 연설 하실 때도 뭐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추가 질의 시간에 좀 이어가죠. 자, 다음에 천미경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관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51페이지 보면 네네. 요번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모 고등학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학부형들부터 우리 여러 차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일단 저희들에게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뭐 조금 조사하는 데 있어서 더딘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감사실과 우리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정치적 편향 발언 지금 신고 들어온 건이 저희한테 감사 요청이 들어온 게 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발언 사실 여부를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겨울방학이 2월 6일 날 끝나서 개학을 해가지고 6, 7, 8 동안에 2월 6일, 7일, 8일간에 학부모 동의서 먼저 진구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학생 전체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하고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이제 방학도 봄방학에 들어가서 좀 지금은 좀 조사가 어렵고 저희가 3월에 또 추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전담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팀을 나누어 요거는 담당 팀장하고 또 우리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에서 3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겁니까? 저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단 사실관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징계 양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물론 방학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건 있지만 학부형들은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 감사관에서 도대체 뭘 하시냐 네. 이런 의견이 많았고 저희들도 학부모님의 이런 방해가 있을 때는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학부형들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네. 일단 조사하는 그 중등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교사가 한 2가지 정도는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요? 이제 조사가 끝나면 이 조사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다 포함해서 같이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29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2월 9일에 네. 이 역사 선생님이 또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건 저희가 봤고요. 받고 그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함께 포함해서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도대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교과 과정에 있는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국사를 하는 데 있어서 편향적으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줄긋기 하는 이런 문제, 개인의 교사의 교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백제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런 좌파 우파 줄 그어라, 김일성, 그다음 이승만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가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는 이 책부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책이 나와서 이런 교육과정 외에 교과들을 들고 나와서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학부형들이 정말 이해가 가도록 어떤 얘기가 돼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사과해야 되겠다는 부분 해야 되겠고, 그리고 3월 달에 이분이 다른데 지금 발령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사관에서는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학부형들을 또 동의서를 받고 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감사관에서 그 3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재정복지과. 네,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신뢰도 제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때문에 네. 5월에 공공구매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 10월에는 사회적 경제 장터 네. 개최할 예정으로 한 2,8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제품을 또 많이 구매를 준비하고 계실 건데 자,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일단은 그 공공구매 설명회나 하루 장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가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각 뭐 계약이라든지 어떤 우리 과에서 연수가 있을 때는 그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계약
업체가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계약 현황이 한 251군데 정도 되네요. 예, 예. 그럼 올해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 2,8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 예산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연수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납품할 수 있는 이 그 일반 그 울산 지역 업체가 예. 홍보가 미흡해서 안내를 못 받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학교에 있어서는 또 교육 물품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역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 그 부정당 업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작년에 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년도에는 한 5군데 정도 됐었는데 21년도에는 2군데, 근데 22년도에는 12군데나 이렇게 나왔어요. 부정당 업자가 작년에 5건이거든요. 5건. 5건인데 담합이 2건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투자 산출 내역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해서 그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계약 미행이나 포기가 3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총 지금 5건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꼭 신경 좀 써주시면 예,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과 예, 우리 과장님 교육 새로 여건 개선 과장입니다. 바뀌셨는데요. 저희들 다 관심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제3특수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그 교육 환경 영향 평가하고 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입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평이 통과되고 나면 예. 기존에 우리가 그 입학하려고 했던 연도보다 어느 정도 지체가 됩니까? 지금 원래는 2024년도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2028년도 정도 돼야지 특수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가 미뤄지는데 예. 가장 불편하시는 분은 학부형입니다. 예, 그리고 알고 학생과 학부모님인데 예. 설명회를 하셨죠? 지금 그때 1월 달에 설명회 계획을 12월 달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작년 교육감이 12월에 하고 예, 아직 예.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어. 지금 2월 달에 이제 설명회를 2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부모님 항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 거리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분들 우리 사실 긁어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년간 좀 불편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예. 꼭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안전총괄과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박봉국입니다. 1월 17일 날 제가 그 통학 안전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열은 거 있는데요. 그 학생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네. 예, 킥보드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 중남동부 울주군에 있는 지자체 분들 다 불러서 우리가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먼저 학생 안전에도 관심을 가지는 천민경 의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PM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헬멧 미착용, 무릎 보호대 미착용, 또 무자격자 그런 부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수능 이후 또는 그 전에라도 그 PM 안전 교육을 좀 실시할 계획이 있고 또 7대 표준 안에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 의무를 지금 하고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 사실 킥보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만 16세 이하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2022년 연도 말에 전 고등학교에 그 운전자 자격도 주의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펼침막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그 꼭 안전사고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전달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쿨존 부분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때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 시정사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차도 분리는 정문 앞 주 도로들은 3개년에 2021년, 2년, 2020년도부터 한 200억을 투자를 해서 거의 정비가 다 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올해부터는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시청하고 협업을 해서 다만 학교 뒷도로들, 이면 도로들은 이제 분리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계기관 경찰청, 시청, 지방구군청하고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그 학교 보차도 분리를 할 계획으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 개발지구에 있는 학교 주위에는 그렇게 차도 보도가 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셔서 지자체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보고요. 학생들하고 안전하게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뒤에 부분에 차도하고 보도가 분리가 안 되면 정말 색을 진하게 칠해서라도 그 부분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현재 지정된 노상 주차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도로 스쿨존 지정에 있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 반대 민원, 영민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들 명함 주고받으면서 컨택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우리 관심을 가지고 회의 진행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성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봉욱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안전교육을 7대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주요 업무에도 이게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교육은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지금 10월 29일 참사 이후 이제 다중별집 시설 이용에도 관심이 전 국가적으로 좀 고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2023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신규로 다중시설 안전교육 강화, 또 학교 행사, 지역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안전교육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할 계획이고 참고로 2020년 연도 말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 7대 표준안에 8대 표준안을 하더라도 여기 이어가지고 정규 교과 과정에 정규 교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는 지금 표준안에 저희들이 그 삽입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뭐 안 나와 있을 거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막 주요 업무 보고 별도로 그 저희들이 안전 보고 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저기 통학 버스 운영해서 어라운드 뷰 감시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울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라운드 뷰를 도입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그 22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립학교 스쿨버스는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금 본예산의 예산 편성이 특별 경우로 편성이 되어 그게 있습니다. 이제 어라운드 뷰가 가격이 크게 얼마 하지 않죠? 대당 한 저희들이 한 2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보통 150만 원대에서 한 200만 원 정도대에 이래 제가 이제 가격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늘 하고 하니까 주로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움직인 차량이라든지 또 통학버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저는 다 이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은 그래서 거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일어나는 게 그런 사고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 좀 신경을 예산이 크게 어지간한 차량을 다 부착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 22대에 대해서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할 계획이고 그거 평가한 이후에 뭐 전면 확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 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 추진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그 인사제도 그 개선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안건도 넣어갖고 이제 일선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갖고 이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의무고 그다음에 1년은 희망이거든요. 근데 6급 이하는 6개월이 이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근 3년간 이제 6급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작년에 한 29%, 그 앞에 16%, 그 앞에 한 15%가 되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갖고 5급처럼 할 때 이제 6개월은 전부 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 기존에도 그걸 안 하고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래 이분들 의견이 어떨지 그게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똑같이 해놓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하고 안 한 분은 안 하고 이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좀 꼭 좀 이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내에 청사 내에 출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내가 교육청 가보니까 있던데 청경들도 청경이라 그럽니까? 그게 뭐라 합니까? 공익요원. 걔네들도 그래 지키고 있고 이럴 텐데 그 보기에도 그렇고 교육 특히나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 교육청입니다. 나는 그거 가면은 막 검찰청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진짜.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그 교육청에 그리 출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과장님 꼭 좀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여건 과장님, 예, 개선 과장입니다. 우리 울산 관내에 예. 폐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전체 폐교는 총 17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자체 활용하는 학교는 11개교 있고 그다음 대부가 2개교, 지금 보존 관리하는 데가 4개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제가 폐교에 한번 뭐 우리 동료원들도 지나가다 보거나 그 지역을 가보다 보면은 좀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일단은 폐교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존 관리하는 학교 중에서 지금 금단분교하고 동해분교는 지금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호분교하고 성강분교 2개교가 지금 현재 지금 보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그런 그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언어를 하든지 예.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이제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도 물어보고 예. 그게 안 되면은 교육청에서 예. 활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생 수련은 해봐야 베네골급하고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요즘 또 그 뭐죠? 진로 체험 또 교육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관련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예. 인근으로 나가지 말고 예. 또 수련 시설도 제가 보니까 뭐 초등학교는 보니까 뭐 경주 가고 어디 가고 하던데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울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괜찮으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많다. 아니면은 여 상강리 여 있는 분교 같은 경우에도 예. 상강분교. 그죠? 예. 아예 막 학교 전체도 막 해가지고 도자기 굽는 거 그 로드 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 학부형들 개방하고 뭐 시민들도 개방하고 또 도자기도 만들어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관광 시설도 되고 판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좀 생각만 하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잘 안 하더라고 교육청은. 저희들도 매년 이제 분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도 수립하고 하는데 미호분교나 상강분교는 약간 거리상 조금 멀고 해서 지금 지원자가 좀 없는 편이고요. 지금 동해분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린이 도서체험관 원래 설립 계획 중에 있었고요. 지금 금담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주군에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흉물로 남아 있는 예. 이 폐교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거를 좀 단장을 좀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해놓든지 이 뭐 이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래 해놓고 이래 좀 진짜 흉물스럽.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우리 자산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히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다른 우리 안대령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말 나오는 게 많은데 미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한 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 불 관리도 안 돼 있지 이러니까 흉물스럽다고요. 그러면 그 폐교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뭐 불을 제초 작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관리라도 해줘야 된다고. 굉장히 동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예, 예금개선 과장입니다. 예. 저희들은 폐교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자 1인을 지정해서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건은 이제 폐교를 관리하는 조건인데 좀 벌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니까 특히 미여분교 같은 경우에는 도심 마을 한복판에 있어서 좀 흥물스러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저희들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는데 마을 주민들 입장으로는 이제 울주군에서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 복지 정진을 위해서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안이었고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마을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제 마을 주민에게 무상 증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을 울주군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그 마을 주민에게 50%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가 있다면 마을 주민 무상 대여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존경하는 안대령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의 이철우 과장님. 예, 이철우입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또 들어오셨죠? 아니구나. 예, 있었습니다. 예. 교육이익선 과장님 헷갈렸다. 우리 그 교육 공무직의 공무직의 개념이 뭔가요? 공무직은 이제 우리가 교원 지방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그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의 비율이 교육청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는 4,284명이고 지방 공무원보다 한 3배 정도 그렇죠.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럼 공무직 분들이 그 주로 일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지원 분야가 대부분이고 급식소 같은 경우는 직접 조리를 하는 그 부분이 인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교원이나 지방 공무원 지원하는 지원이죠. 분야입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공개 채용 및 전보 점수 뭐 수남 전부에서 쭉 나오던데 세부 사업 내용에 우리가 공개 채용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해마다 이제 퇴직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뭐 대부분 한 200에서 300명 사이로는 신규 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공무직 분들을 뭐 전문성이 없다,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그 공무원들은 지금 한 2,000명 채 안 되죠. 1,600명. 2,000명 채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 공무직의 비율이 과하게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메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춰서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공무직의 비율이 많다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사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교원이나 지방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그 공무직의 업무를 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무직 시초부터 그 정원 확보가 곤란하니까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지금 정규직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일단 뭐 심화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과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장님 분위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해서 우리가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책임과 공무직 분들의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공무직 분들도 총액 임금제나 정원에 포함되죠? 안 됩니까? 됩니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총액 임금제나 정원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해마다 뭐 200에 300이 결혼이 생긴다 해서 우리 그럼 교육 공무원들은 결혼이 안 생기나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우리 안대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이제 같은 인력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구조 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공무원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 실무사는 행정 그죠. 공무직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필요하죠. 직종은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통합 정원을 운영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개편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 대체할 수 없는 이제 공무원으로 직종을 전환할 수 없는 직종은 일례로 우리의 조리 실무 같은 이런 등등 필요하죠. 직종은 그대로 교육 공무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일례로 영양교사, 영양사 이런 부분 공무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직종은 통합 직종으로 보고 정부의 이제 우리 전체 인력 정원 부분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과 같이 발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시는 노력 부분 자체가 뭐 분명히 계시겠죠. 분명히 노력은 있다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 노력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육
전문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에 대한 부분,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서버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공무직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거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박범국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시네요, 그죠? 우리 통학로의 개념은 뭘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하게 다니는 길을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까지의 길을 일반적으로 통학로라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범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매칭을 해보면 학교에서 집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통학로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 보니까 235페이지 보니까 우리 통학로 위험성 점검 자문을 연중 10개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자문을 받아서 완전히 위험성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저희들의 자문 방법은 지금 일반 이제 학교 안전팀에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 행정직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로교통 사정 위험성 평가 대신에 이제 우리 한국도로안전공사 전문 기관의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좀 심한 학교는 평가를 하겠다는 방법이고, 그 위험 요소가 또 평가를 받아서 개선 사항들은 각 부서 또는 울산 관계시청 등 관계기관에 저희 동보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학교 구역 내에는 교육감이 영향, 학교 밖은 저희들이 밖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자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시청 이런 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 이게 참 한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학로 안전하면서 늘 교육청 우리 뭐 안전총괄과 이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이 잘 안 돼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 2022년대 7개 학교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또 최근에 학교 부지를 이용한 통학로 확보를 6개 학교에 대해서 하는 실적들이 있었고, 또 분기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충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자 경찰청도 있을 거고요, 관계기관이, 그다음 한전도 있을 거고, 전봇대가 있으니 등등등 여러 협의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문으로 끝나고 우리가 협업체를 만들어서 구성은 하지만 반영되는 부분은 미묘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우리 뭐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들이 그 자문을 받은 큰 의도는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있다. 그게 끝이잖아요. 그 의견을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업체에 그 공유를 할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는 확률이 많이 없다 이거죠.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골치 아픈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이 있는 3분 더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통학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 기관의 입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상이한 거예요. 안 된다요 결국은. 그럼 아이들은 결국은 도로를 약간 튀어나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뭐 교육청, 뭐 기관, 지자체 뭐 이런 식으로 또 돌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따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총과장님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의 237페이지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조치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또 급식 종사자 폐 건강 검진에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 조치 강화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더 강화돼도 아쉽지 않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일반 우리 교원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저희들도 감정 노동자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업무 과중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특히 공황장애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 행정국장님이 뭐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총과장님? 예. 지금 일전에 본회산 편성하면서 할 때 이성영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공무직 관련해 갖고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해 갖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는 받고 있죠. 과장님도 받고 그는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공황장애가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온 스트레스를 뭐 성격 다들 좋으시겠지만 저도 좋지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갈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해결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산업보건 조치는 강화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 증진 차원에서라도 꼭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저게 분위기가 추가 질의를 자꾸 하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학교 숲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합시다. 아까 64개 학교에 학교 숲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교실과는 잘 됩니다. 예. 그 한 학교당 연간 한 6천만 원 예, 드린 거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약 40억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요즘에 뭐 기후 위기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스승의 센터가 조금 올해는 또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 멀리 가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64개 학교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되어 있는 그 학교 숲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됐다. 생태 학습장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전담 인력을 포함해서 또 전담 인력이 포함되면은 그에 대한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고차적으로 다른 게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 숲 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예, 그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폐교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교육 여건 개선과입니까? 네, 교육 여건 개선과입니다. 일전에 저희들 동해분교 어린 도서 체험관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일단은 뭐 사업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자 해서 지금 딜레이 시켜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우리가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확장이 된 부분이고 예. 또 확장된 부분에서 아주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울산 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그때 한 번 더 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래도 뭐 새로운 교육감이 누가 오든 간에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뭐 해보자고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어떤 세부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또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 현안 관련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그 지금 서부초, 녹수초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5분 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6개 교차로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번 5월 달입니까? 5, 6월 달에 그 들어서는 2,700세대의 자이 아파트가 오면서 이제 그 논란거리가 더 커졌는데 아무튼 그 통학로 부분을 보면은 울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 그게 이제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은 동부도서관에서 서부초, 그다음에 녹수초까지, 그다음에 그 밑에 명덕 아파트입니까? 세납 삼거리에서 서부초까지 이런 부분의 어떤 인도, 통학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단지 내의 통학로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점을 학부모들의 민원을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 사업 중인 GLCT 자이하고 지금 저 녹수초와 서부초 갈 수 있는 통학로 부분에서 아파트 그 서부 현대 아파트에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저 서부초등학교 가려면 서부 현대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통학로를 가야 되는 부분이 녹수초등학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민들 요구 사항이 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한 3번 정도 나가 봤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타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이제 통학로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뭐 1단지는 어디, 2단지는 어디에 그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번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단지가 결정되었다면은 아파트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부 녹수초를 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 아파트 건설 회사 측입니까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 대체 그 주민들이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하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을 뭐 강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우리 교육여건 개선 과장님께서 주도를 해서 그게 빨리 지금 급해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예, 지금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하고 쪽에 지금 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규 위원님.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당부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 담당관님, 지부대님, 우리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우리 원래는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단합해서 우리 울산 교육 발전을 한 방향으로 좋게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에서는 시의회 심의 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나 또는 건물시설 설치 이런 쪽에 홍보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렇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우리가 또 안 하면 뒷다리 잡는다 이상한 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 그렇게 하도록 감사관님.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란 영역이 꼭 아까 부정, 부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실패 사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예치 못해서 우리가 엉뚱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큰 자산이거든요. 막 이런 것들을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또 다시 다음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업무 처리 방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않도록 하는 그 실패 사례, 네. 실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 역할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영역을 좀 확대해 달라 네, 말씀드렸죠. 네. 예, 원래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우리 여기 밑에 소통시민과에 많은 지금 교육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다 지금 리스트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분기별로 물론 저희들도 내려가서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분기별로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 우리 의원들께 좀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좀 주기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총괄과, 여건 개선과,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린스마트 관련 지금 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애로사항 또 민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사에 할 때 어떤 안전 문제 지금 총괄은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가 어떤 그린 스마트 기획단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 추진단에서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안전해서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린 스마트 대상 학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공사는 도중에 무슨 예, 문제 그거 발생됐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린 스마트 대상 학교 공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민원 부분 또 교육시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너무 부서가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이 어느 부서가 딱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공사 주체에 그린 스마트다 그러면 그린 스마트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 학교 부분적인 개선이다 그러면은 강남 지원청에 시설 쪽에서 책임지고 한다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 된다면 그린 스마트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대상 학교에서 공사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앞으로 같습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거기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괄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 학교는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정복지과에는 지난번에 정책과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세요.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원래 우리 위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우리 본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가까이 안내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급식실 지금 안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좀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도록. 예. 예. 그리고 비정규직 그 위원장하고도 몇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급식실 개선의 주체는 누구냐면 여러분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개선한다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주규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정치하고 개선 활동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3년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우리 울산교육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